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은 누군가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활동이다, 이렇게들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 성장하거나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동이라던가 혹은 노인, 혹은 환자, 장애인 등 이 혼자서 먹고 입고 그다음에 치우고 자신의 배변 활동을 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외출을 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생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든 활동을 돌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요구되는 활동이 돌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직접 해주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연락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감정들도 사실은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돌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거를 더 크게 사회를 확정하면 다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녕한지를 늘 걱정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는, 그렇게 만든 어떤 윤리의 문제도 돌봄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사회란 어떤 활동보다 돌봄이 가치 있게 인정받고 또 보상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돌봄이란 내가 부모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돌봄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충분히 주는 것이 바로 좋은 돌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학교, 기업 등등의 사회 제도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또 돌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 돌봄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사회 문제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위기가 부상한 이후인 가장 최근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 사실 돌봄은 어머니의 모성 혹은 어버이에 대한 효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사회 문제로 논의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돌봄을 사회정책의 이슈로 보는 논의가 많이 확산됐지만 여전히 돌봄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은 가사 돌봄 노동을 56분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3시간 13분 돌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이 가족에서 여성들이 사실상 무상으로 수행하던 돌봄을 이제 사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일자리들을 점점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돌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이 그러한 돌봄 일자리의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50대 이상이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아직 중장년 여성들, 즉 어머니들이 이 돌봄 일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돌봄 노동은 대표적인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은 결국 이 돌봄이 얼마나 평가절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점점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70% 정도밖에 임금이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임금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학력이 높아지거나 그다음에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임금이 높아지는데 이 돌봄 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학력이 높거나 또 오래 일해도 그만큼 임금이 높아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돌봄 일자리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런 보상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은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가 얼마나 돌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돌봄 서비스 공급이 민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린이집만 봐도 국공립 비율이 10%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예산은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나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최근 감염병 위기 시에 있던 철저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늘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혼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것을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취약한 사람만 이 돌봄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돌봄의 개념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돌봄인 것처럼 자연과 공존하고 또 자연을 정복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로서도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돌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 사회적인 돌봄 제공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어떤 공적인 역할과 책임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